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기존에 와인잔을 움직여준 영상에 이어서 그 와인잔 안에다가 액체를 담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전 영상이 궁금하시면 이쪽에 이제 카드를 링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잔에다가 액체를 담을 텐데요. 그 액체를 담는 방식은 우선 FX의 항목에 이제 파티클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액체를 표현을 할 텐데, 그 항목 중에 이제 필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필 오브젝트는 어떤 오브젝트 안에 파티클을 채우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를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링크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여기 와인잔에다가 그걸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오브젝트 리셋을 한번 해보고요. 우선은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기본 상태에서 남아도 안 만들어질 겁니다. 왜 안 만들어지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파티클 P라고 하는 거는 디폴트 값에서는 이 오브젝트 내부에 생기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 내부가 그 볼륨감이 적기 때문에, 부피가 적기 때문에 여기는 파티클 덴서티를 낮춰야지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블 월드라고 해서 여기 두 개의 면이 보이는 부분에 만들어지는 이 옵션을 켜야지 제대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너무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면 레졸루션을 조금 레졸루션을 조금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아까보다 좀 더 많은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아래쪽도 만들어진다는 게 약간 문제입니다. 아래쪽에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여기는 오브젝트를 뜯어내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뜯어내서요. 오브젝트를 하나 복사를 하고요. 아이솔레이트를 이용해서 얘만 남기고, 여기 한 끝 원하는 높이의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모델링에 디태치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끊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퍼레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분리를 해주게 되면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 요만큼만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솔레이트를 풀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미 이 오브젝트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내부에 하나의 오브젝트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렌더링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드 오브젝트, 하이드로 이렇게 이름을 비워쳐놓고 숨겨놓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적용해 주는데, 이건 이제 더블 월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끄고 레졸루션 30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만큼만 채워지는 파티클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는 게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파티클이 생기면서 엔클로스라고 하는 솔버가 생기게 되고요. 이게 스타트 프레임은 1로, 그 다음에 중력값은 9.8로 이렇게 기본 세팅이 돼서 그 값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린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시작되는 위치를 시작되는 위치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선 지우고 다시 한번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 필 오브젝트를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fx 어디 갔니? 필 오브젝트 하면 여기서 이제 요만큼의 기울기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뭐 이건 뭐
약간 뭐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충돌을 해줘야겠죠. 이 오브젝트하고 여기 있는 이 파티클끼리 서로 충돌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충돌 오브젝트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Y자는 선택을 해주고요. N 그래픽스에 여기 N 클로스 해보게 되면 Create Passive Collider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충돌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왜 클로스를 이용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N이라고 붙어있는 이 항목들은 다 하나의 그런 솔버를 갖게 되고 서로 간에 충돌하게 됩니다. N 파티클, N 클로스, N 헤어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항목이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다 통합이 돼서 여기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Create Passive Collider를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를 충돌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제 충돌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다 튀어나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뭐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파티클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물 같지가 않은 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파티클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L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파티클 and particle shape이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어트리뷰트로 나오게 되는데, 정말 많은 이런 요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카운트라고 해서 개수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3544개의 파티클들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라이프 스판이라고 해서 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인가. 파티클이 생성되면 언젠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는 걸 얼마만큼이냐 시간을 들이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리브 포에버라고 해서 계속 살아남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파티클 사이즈라고 해서 이 파티클의 직접적인 크기를 조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레디어스 사이즈라고 해서 시작과 끝에 대한 그 항목을 램프를 이용해서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는 그 램프의 스케일의 인풋 항목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에이지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라이프 스판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변화가 없고요. 만약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뭐 파티클 아이디 정도는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되는 파티클은 크기가 1이고요. 끝으로 갈수록 0이 되는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랜덤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랜덤아이즈 아이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랜덤하게 사이즈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항목들로 이용해서 여기는 이 파티클 사이즈를 조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콜리전이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가 충돌하는 오브젝트라는 걸 조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성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걸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뭘 조정할 거냐면, 우선은 혹시라도 셀프 콜리드라고 하는 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셀프 콜리드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 서로 간에 충돌을 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 이게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충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륨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바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액체 같은 경우는 부딪혔을 때 튀어오르는 게 좀 적습니다. 이거는 뭐 0.9라고 하는 건 거의 뭐 완전 탄성 오브젝트죠. 탱탱볼 같은 그런 오브젝트가 0.9의 값을 가질 거예요. 뭐 1만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프릭처는 마찰력이라고 해서 뭐 액체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세죠. 그래서 마찰력을 좀 높여주고, 그러면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셀프 콜리드를 해주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는 다 이제 튀어나가는데 지금은 조금 서로 간의 마찰력과 그 다음에 튀어나가는 그 느낌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다른 움직임을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유지 컵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릭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이걸 조금 더 높여주게 되면 조금 더 덜 빠져나가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이런 마찰력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항목에 이제 스티키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점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달라붙는 성질. 물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런 점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값이 아니라 미끌리는 오브젝트 안에 약간 부는 느낌의 오브젝트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컵에도 살짝 액체에 대한 점성 느낌을 조금 주도록 하게 되면 훨씬 더 아까보다는 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여기 있는 표면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느낌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럼 아까랑은 좀 다르게 여기 컵 안에 남아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요. 여기 있는 이 파티클 끼리까지 약간 더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콜리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조정을 해야 될 만한 게 그 뭐 포스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여기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우선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요. 이제 여기 파티클 선택해야죠. 그러면 파티클 보게 되면 다이나믹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힘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에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엔클로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무시하는 그런 설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댐핑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컨서브라고 해서 힘의 보존량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딱히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 랜덤하게 주기 위해서는 매스 값을 조금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다 일정한 무게값을 갖고 있으면 일정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뭐 랜덤하게 이 무게감을 서로 조금 변화를 좀 주게 되면 어떤 무게가 무거운 것과 작은 거에 대한 그 움직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랜덤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 육안으로 이제 표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항목도 있다는 걸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퀴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이 액체의 그 시뮬레이션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주면 좀 더 액체 같은 시뮬레이션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뭐 여기는 이 항목들이 있는데 우선은 요거는 설명을 우선은 배제를 하고요. 아까 전과는 뭐 달라졌다라고 하기에는 뭐 잘 모르겠죠. 아무튼 이걸로 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요거를 실제 여기는 파티클이 아니라 폴리곤으로 변환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해주는 게 좀 더 액체로 보이는 그런 물체가 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에디트 모디파이에 컨버트 해보게 되면 파티클 투 폴리곤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파티클 앤 파티클 투 폴리곤 이걸 적용해 주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파티클 오브젝트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한 덩어리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액체 같은 느낌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파티클보다는 조금 더 액체 같은 느낌을 보이게끔 해주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액체감이 너무 알이 보이는 디테일이 없는 상태의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역시 이 오브젝트의 파티클 항목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리퀴드 시뮬레이션 체크를 꺼보게 되면 이게 아웃풋 메시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아웃풋 메시에 여기 있는 이 지오메트리의 그 디테일을 조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조정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레스홀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건 응집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높이게 되면 애들이 덩어리짐이 강해져서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데 우선은 필요한 거는 레졸루션 맥스 트라이앵글 레졸루션을 좀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버블 레디어스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 이걸 높여야지 좀 나중에 도움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높여줬어요. 버블 레디어스 사이즈를 하고 있는 게 여기는 이 구의 한 기본 사이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낮춰주게 되면 0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디테일한 느낌이 들게 되죠. 이렇게 높이게 되면 이렇게 커지게 되고요.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션 스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일 때 약간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앵글 사이즈, 메쉬 트라이앵글 사이즈라고 하는 게 부분인데 이렇게 낮으면 낮을수록 아이고, 너무 낮게 했네요. 멈춰버렸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 메쉬 트라이앵글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메쉬의 그 말 그대로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디테일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형태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살게 되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디테일이 좀 줄어들어서 좀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살아날래나? 살아나야 되는데 네, 살았습니다. 아무튼 너무 작게 하게 되면 요걸 딱 보게 되면 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높이게 되면 이 사이즈가 커져서 이 트라이앵글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디테일이 좀 떨어지지만 한 덩어리감은 좀 확실히 살게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좀 작게 해줘야지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 있는 이 트라이앵글 레졸루션이 낮게 되면 50 그러면 화면상에 이렇게 안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요걸 좀 높여놓고 적용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쉬 메서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트라이앵글 메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여기는 쿼드 메쉬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죠. 맞나요? 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이런 어떤 형태감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엑시 스무스 인터레이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계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너무 이제 사각형이다 보니까 각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높여주면 조금 더 낫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액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모션 스트랙을 너무 높이게 되면 좀 형태감이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줄까요? 0.01 살짝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까랑은 좀 다르게 형태감이 저 아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실제 여기는 이 파티클의 개수랑 영향이 있게 돼요. 여기는 이 파티클 하나하나가 여기는 이 오브젝트 기본 형태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 만들 때 이 필 파티클이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할 때 레졸루션을 높여줘야지 파티클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 좀 더 리얼리티한 그런 액체를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그걸 하기 위해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우선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줬고요. 여기 있는 게 알라리 형태가 너무 눈에 좀 그렇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항목 스레스홀드라고 하는 걸 높여주게 되면 덩어리감이 이렇게 너무 높여주게 되면 덩어리감이 다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만 높이게 되면 0.1 높이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 적당한 사이즈가 아닌 것들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이게 너무 심하고 0.3 이런 식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액체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너무 알랄 형태의 모양이
안 예쁘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여기 있는 값을 높여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은 액체의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닥에도 떨어지는 걸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바닥도 여기 있는 nClose의 패시브 콜리더라고 하는 거 적용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액체가 날리는 이 잔 위에서 없어지고, 여기 있는 것들도 이제 멀어지면 멀을수록 스레스홀드가 그 파티클끼리 덩어리감이 없어지게 되면 화면상에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덩어리감이 없는 오브젝트에서는 아예 없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선은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너무 중력값이 뭐 이렇게 낮게 보인다 라고 하면 바닥으로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하늘로 날린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라비티를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실제로는 9.8 정도의 그라비티 값이지만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스케일감이나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크기라고 하면, 실제 사이즈라고 하면 9.8이 맞지만 실제 사이즈가 아닌 상태라고 하면 조금 더 높여줘서 표현하게 되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날려서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조금 빨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선 요것들을 캐시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쉐이더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을 내는 걸 한번 표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좀 길어졌는데 좀 여러 가지 설정들이 많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